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30화 가속과 소외. 우리는 대체로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빠른 길과 느린 길이 있으면 이왕이면 빠른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빠른 것을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성향이 근대에 비로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빠른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속도는 시간 낭비를 줄여서 비용을 감소시키므로 이윤을 증대시킵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의 바탕인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일컬어 시간 낭비를 최악의 죄로 간주하는 엄격한 시간 규율 윤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의 속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일을 하면서 더 행복해졌을까요? 독일의 철학자 하르트문트 로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가속은 소외를 낳기 때문입니다. 언뜻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정말 그렇다고 증명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로저는 소외와 가속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과연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가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로저는 사회의 가속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기술의 가속, 사회 변화의 가속, 생활 속도의 가속이 그것입니다. 먼저 기술의 가속을 살펴보지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근대 이후 승객 운송 속도는 100배, 통신 속도는 100만 배, 데이터 처리 속도는 10억 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가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속도에 의해 공간은 말 그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런던과 뉴욕을 오가는 거리는 범선 시대의 3주 1에서 항공기 시대의 8시간으로 6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 자체가 압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공간보다는 시간에 더 의존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지각에서 공간은 자연적으로 시간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감각기관의 특징과 중력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위와 아래나 앞과 뒤는 곧바로 분간하지만 먼저와 나중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간과 시간의 우열은 전도되었습니다. 지구화 시대, 그리고 무장소적 인터넷 시대에 시간은 공간을 점점 짓누르고 심지어 없애버립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이것을 학자들은 시간 체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가속은 사회 변화의 가속입니다.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사회적 관계, 의무, 나아가 집단, 계급, 환경, 사회적 언어, 행동 방식, 습관 등 거의 모든 것이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변화의 가속은 단순한 느낌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로저는 사회 변화의 가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의 수축이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우선 현재란 무엇을 뜻할까요? 사회적으로 과거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미래란 아직 유효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지금 유효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러한 현재에 있는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여 행동 방향을 설정하고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면서 어떤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정의되는 시간 구간이 수축된다는 것은 이러한 유효기간이 짧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가속은 현재가 수축되는 것, 즉 과거 경험 및 미래 예상에 지니는 신빙성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족의 예를 들어볼까요?
전근대적 농업사회에서는 세대가 바뀌어도 가족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구조가 수백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기 근대에 와서는 이런 구조가 겨우 한 세대 정도 유지되었습니다. 가족은 부부 중심으로 조직되고 그들이 사망하면 해체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후기 근대에는 가족의 삶의 순환이 한 세대 개인의 삶보다도 짧아집니다. 이혼과 재혼의 증거가 그 증거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 사회에서는 자식은 주로 부모의 직업을 승계했고 이런 일이 여러 세대 동안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초기 근대에는 세대가 바뀌면 직업 구조가 변하곤 했습니다. 자식은 이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평생 한 번 정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후기 근대에는 더 이상 직업이나 직장이 평생의 노동기간 내내 유지되지 않습니다. 직업이나 직장이 세대보다 빠르게 바뀌는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미국 노동자는 평생 직장을 11번 정도 바꾼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도의 가속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시간은 마치 석유처럼 점점 더 희소하고 비싸지는 원자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술이 빨라졌다면, 즉 이동 속도나 통신 속도나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면 시간이 남아 돌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유 시간이 많아지면 생활 속도도 느려져야 할 텐데요. 적어도 시간이 없다는 느낌은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기술이 빨라짐에도 불구하고 여유 시간은 줄어들고 시간은 더 모자라게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할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만 빨라진다면 당연히 여유 시간이 생기겠지요. 그렇지만 할 일도 많아진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기술이 빨라져도 그보다 할 일이 더 많아진다면 시간은 당연히 더 부족해지겠지요.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기술의 가속으로 할 일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메일을 쓰고 보내는 일은 편지를 쓰고 보내는 일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서신을 이메일로 보내고 받지 않나요? 그러면 결국 시간은 더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세탁기가 발명되어 세탁 속도가 빨라졌지만 우리는 그 전보다 더 자주 빨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되어 이동 속도가 빨라졌지만 우리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멀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로자는 이러한 사회적 가속이 소외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소외라는 개념은 하나로 정확히 정의되지 않지만 로자는 소외를 좋은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로자가 보기에 현대사회의 소외는 바로 현대를 지배하는 시간체제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가령 현대사회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투쟁은 속도게임입니다. 우리는 속도 경쟁을 통해 사회적 평가를 획득하므로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고 유지하려면 빠르고 유연해야 합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경쟁을 통해 한번 어떤 지위를 얻으면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때로는 평생 유지되었지요. 그러나 이제 인정투쟁은 위치가 아니라 실적을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인정은 더 이상 한평생의 성과가 아니라 매번 이루어내야 하는 성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결국 우울증과 탈진 증후군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소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입니다.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나라의 앨리스에는 붉은 여왕이 등장합니다. 앨리스는 붉은 여왕을 따라 달리지만 아무리 달려도 주위 풍경이 똑같이 빠르게 움직여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앨리스가 계속 뛰는데 왜 나무를 벗어나지 못하나요?
내가 살던 나라에서는 이렇게 달리면 벌써 멀리 갔을 텐데 라고 묻자 붉은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힘껏 달려야 제자리야. 나무를 벗어나려면 지금보다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해. 때로는 우리도 앨리스처럼 이상한 나라에서 쉼없이 달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